서대문구에서 한때 같이 살았던 저희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전국 5천만? 몇 천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소 마스터가 되고 싶은 룸메이트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의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저는 진행을 맡은 늘 긍정적이지만 청소에는 조금 부정적인 따끈이 김규리고요. 저는 현실적인 청소광인 싸늘이 안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청소요정 전지훈입니다. 자, 오늘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오늘의 방송 또 청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는 결벽증 룸메 대 돼지우리 룸메. 두 번째 코너 내일은 자취왕에서는 화장실 청소를 비롯한 청소 꿀팁을. 마지막 코너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에서는 저희의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또 할 말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 전에 저희의 주제와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티키틱의 청소입니다. 청소는 해야지. 지금 이런 방 안에 들을 수는 없으니 구석구석 봐야지. 미처 몰랐던 곳에서 미안해 하기 전에 먹은 것은 씻어야 하고 놀았던 건 쓸어야 하네. 당신이 앉을 그 자리가 당신이 볼 그 풍경이 깨끗하고 넉넉하도록 청소하고 있어요. 곧 끝나요. 좋아해요. 청소는 해야지. 지금 이런 방 안에 들일 수는 없으니 구석구석 봐야지. 미처 몰랐던 곳에서 미안해 하기 전에 얻은 것은 비춰야 하고 붙잡았던 건 보내야 하네. 당신이 앉을 그 자리가 당신이 볼 그 풍경이 깨끗하고 넉넉하도록 청소하고 있어요. 곧 끝나요. 언젠가 다시 또 이루게 될 테지만 남을 것과 떠날 것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또 이루게 될 테지만 티켓틱의 청소였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코너죠. 이런 룸메 저런 룸메. 오늘도 또 저희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어떤 룸메랑 살고 싶은지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주세요. 네, 결벽증 룸메 vs 돼지우리 룸메. 저번에도 와서 느끼는 거지만 참 소리가 많이 겹치네요. 호흡이 좋으신 건가? 그럼요. 저희가 이만큼 입을 잘 맞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요. 의도한 거겠죠, 그렇죠? 그럼요. 의도했습니다. 네, 결벽증 대 돼지우리 룸메. 지훈님은 어떤 룸메를 같이 살기로 선택하실 거죠? 저는 돼지우리 룸메랑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 네. 경험상 저는 그냥 결벽증 고르겠습니다. 건희 씨는요? 저는 둘 다 사실 괜찮아요. 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같이 살아본 사람들이랑 싸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결벽증이면 결벽증인 대로 돼지우리면 돼지우리인 대로 맞춰줄 수 있어요. 하지만 돼지우리인 경우엔 각 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 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벽증 룸메는 건희 씨가 뭐 하나를 만질 때마다 막 진짜 호들갑을 떨면서 그걸 다 막 닦아요. 소독솜으로. 집에 문 열면 알코올 냄새가 나. 그게 차라리 괜찮거든요. 전 그게 더 싫어요. 제가 뭘 만졌는데 갑자기 막 뭐랄까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그 만진 물건을 그대로 이렇게 띠 하고 다시 돌려놓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강박증처럼. 저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친구가 그걸로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러면 조금 돼지우리 룸메를 차라리 선택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만약에 안 받아요. 그냥 만약에 즐기는 아이야? 만약에 그냥 내가 그 물건 놓는 게 그냥 행복하고 건이가 이걸 어질러도 화가 나지 않아. 그러면은 결벽증 룸메. 사실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땐 청소하냐 안 하냐 그런 차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누가 더 느끼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맞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지훈님은 그러면은 약간 결벽증 룸메에 가까우세요? 돼지요리 룸메에 가까우세요? 저는 결벽증 룸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네. 청소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좀 많아서 그리고 아까 이제 화내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근데 저는 약간 그냥 그게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방도 방대로 있어야만. 네, 맞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그 같이 쓰는 거실, 뭐 부엌 이런 건 또 제가 알아서 치우면 되니까 좀 어지럽혀도.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6인 가족에서 살다 보니까 익명의 누군가가 과자를 계속 방치해가지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집에 개미가 그래서 너무 제가 격분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 개미 한 번 꼬이면 진짜 안 사라지는데. 네, 그래서 지금 몇 년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소름이 끼치는 게 갑자기 개미가 눈앞에 보이면서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내가 헛것을 보나? 놀이터에 있는 애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근데 또 결벽증 룸메도 피곤하긴 한데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약간 밸런스 정말 박빙이었다고 느껴요. 진짜 박빙이죠. 근데 이제 진짜. 저희가 항상 여기 진행하는 거 이제 듣다 보면 꼭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럼요. 그렇죠. 저는 근데 제 눈치를 많이 봐서 결벽증을 하면 저도 같이 좀 결벽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잘해요. 왜냐하면 제가 규리 씨랑 같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규리 네. 씨는 일단 남이 청소를 하고 있으면 그걸 어쨌든 옆에서 막 어떻게 하려는 신용이라도 해요. 근데 나도 그 신용을 더 강하게 해야 될 생각하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깔끔하게 낫죠. 저는 결벽증 룸메. 사실 저는 돼지요리 룸메에 가깝거든요. 근데 진짜 규리 씨가 막 만진 거를 막 조금 틀어진 걸 다시 하고 이렇게 돌려놓고 막 다 그러는데요? 막 신발장에 신발 벗고 들어왔어. 그럼 갑자기 룸메가 그 신발을 이렇게 집어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먼지 터는 걸로 신발 바닥을 막 다 털고 막 해가지고 막 들어와요. 그러고. 근데 난 오히려 약간 꽁트로 즐길 것 같아요. 그쯤 되면. 그거 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애정 아닐까요? 그것도? 그쯤 되 나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김기사 진행해 이런 거 말하지. 신발 털어. 너무 재수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싹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친구의 병증도 해결되고. 근데 저 정도 수준이 아니겠지. 그 친구는. 제 정도? 네, 저 제정신입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건희 씨도 약간 결벽증 룸메에 가까웠어요. 가까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맞죠. 왜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건희 씨 집에 제가 좀 자주 놀러 갔었어요. 분가를 하고. 근데 이제 저랑 친구랑 건희 씨랑 셋이서 놀고 있으면 그냥 같이 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쵸? 갑자기 어디서 칫솔을 가져와요. 그리고 마룻바닥을 계속 닦아. 그 틈새 사이사이를 그 칫솔로 닦는다고요? 마룻바닥 사이를? 네. 진짜 악랄한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변명을 해보자면 그 집이 조금 오래됐어요. 이제 한 나이가 20살쯤은 된 집이라서 심지어 그 집이 전 세입자가 굉장히 이제 집을 엉망진창으로 쓰고 나가서 이제 그 마룻바닥에 덴트가 엄청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덴트가 생겼는데 심지어 청소를 안 하니까 그 덴트에 살짝 그 얕게 약간 때 같은 게 살짝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게 꼴보기가 싫으니까 이 친구 2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전 칫솔질 하면서 얘기를 잘 해요. 막 거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있던 친구도 언니가 저한테 저것도 병이야. 저러는 거 진짜 병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웃겼었죠. 지우님은 결벽증 쪽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주변에서도 약간 좀 고개를 절레절레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 뭔가 저한테 뭐라고 했던 그 정도로 제가 유난스러웠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저 이제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싶어서 좀 아껴놓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아껴둬야 자꾸 돼. 아끼시네요. 네, 좀 아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준비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개요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룸메랑 청소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 룸메가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집을 나갈 정도면 정말 막
거의 진짜 격분? 거의 예, 그 정도까지 갔다고 봐야죠. 근데 막... 이것도 이제 전후 사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쵸.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동이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럼요. 저는 사실 근데 제 방이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깨끗한 편은 아니라고요? 해명할 게 있어요. 제 방은 옷만 사라지면 완벽합니다. 그 말은 비동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규리 씨. 우리 집에 뭐만 사라지면 집이 깨끗해진다. 저는 너무 억울해요. 근데 억울할 만해요. 그쵸. 근데 억울할 만해. 제 옷이 아니고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행거를 샀는데 딱 그 행거만큼의 옷을 또 다시 들여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건희 씨가 그 방문한 뒤로 행거를 또 샀어요. 그 옷을 사오시는 분께서 행거를 사셨어요. 네. 그 행거 다 찼어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의 침대에 방치되어 있던 옷들을 행거에 걸었으나 또 그만큼 옷이 새로 들어왔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 집에 옷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공간이 계속 생겨. 그럼 또 새로운 옷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옷들은 갑자기 나니아 연대기 속 옷장에 들어가는 거지. 그쵸. 근데 더 웃긴 거는 한 번씩 옷장 정리를 할 때마다 그래서 마치 저희 집에 옷을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굉장히 뭔가를 건진 것 마냥 어머 이런 거 내가 있었네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이 정도 옷의 분량이면은 수명이 500년이어도 다 입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여하간 저는 그런 의미로 돼지우리고 전 그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마다 상식선이 다른 걸 느꼈던 게 저는 사실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좀 물을 쏟으면 닦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보기엔 들어보세요. 왜냐면 증발하잖아. 혁명이 필요해 지금 그래. 저는 그랬어. 나는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그 있잖아요. 저희가 저 화장실 오늘 메인이긴 한데 네네. 화장실 청소도 솔직히 물이 많이 들어가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청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문이 막히네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뭔데요? 물때가 생겨요. 근데 근데 또 이 친구 할 말 알 것 같아. 반론 있어요. 네, 말씀해 물을 주세요. 흘리는 건 애초에 생수고 보통. 맞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때가 생길 만큼 고여 있지 않잖아요. 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날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옛날에는 물을 흘리면 모이스처라이징이라고 말았거든요. 가습기. 그럼요. 근데 요즘엔 생각이 좀 변했어요. 당연히 변해야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거는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 주제를 이 게스트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오늘 결벽증대 돼지우리를 하면 돼지우리가 무조건 진다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돼지우리 운매가 낫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치워주면 돼요. 달콤했죠. 그래서. 아니요. 저는 지금 규희 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대단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을 언젠가 한번 게스트로 모셔야겠어요. 그럼요. 자꾸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화장실을 아직도 지옥 같은 기억이 하지만 근데 저희가 항상 지난 라디오에서는 파리대왕으로 건희 씨를 괴롭게 하고 건희 씨의 지옥 같았던 순간들은 전부 룸메가 선물해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화가 난 게 아니라 화가 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 삶에 이런 순간이 그러니까 이 정도? 네. 근데 뭐 그렇게 지옥 같지도 않아서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친구가 아주 달콤하게 금융치료를 해줬거든요. 어떤 금융치료? 미안하다고. 진짜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3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야, 이거 저는 청소하러 또 금융치료해주는 룸메가 있으면 저도 기분 그렇게 안 나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안 싸운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아무래도 금융치료를 계속해도 처음 한 번은 이러는데 갈수록 이게 무뎌져요. 그런가요? 제가 돈에 되게 굉장히 약해서. 그렇죠. 또 막 꾸짖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었다. 뭐 이런 엔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희 집은 이제 가끔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가사도우미 분들도 많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너무 더럽다? 집이 아이들이 너무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애가 많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그쵸?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6명이 전부 전지훈님이랑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집이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났겠지만 제발 저는 진짜 안건희님을 저희 집에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저는 아주 혼났을 거예요. 규희님 부모님께.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버려가지고. 너무 원해요. 너무 원해요. 그리고 사실 혼나지도 않을걸요. 모를걸요. 없어진걸? 그래도 이제 집이 횡해지실 텐데. 뭐 일단 뭐 집문서라든가 뭐 이런 것만 안 버리면. 그런 건 또 제가 아주 잘 모아놓죠. 그렇죠. 네. 저희 첫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는 오늘 청소 특집인 만큼 결벽증 대 돼지우리 룸메 둘 중 어떤 룸메와 같이 살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훈님은 결벽증 룸메였고. 그렇죠. 건희님은 굳이 따지자면 금융치료를 해주는 돼지우리 룸메? 아니 그리고 돼지우리는 각방이 있으면 진짜 상관이 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저도 저희 의견 동의해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결벽증 룸메도 각방이면 상관없잖아요. 만약에 그 방을 뚫고 악취가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그렇지. 괜찮아요. 근데 막 벌레가 꼬여. 그럼 뭐 업체 불러야죠 뭐. 맞아요. 그거 진짜 벌레 꼬이면 답도 없어 진짜. 저는 사실 이 첫 번째 코너에서 말을 잘 못했던 게 돼지우리 룸메가 바로 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노래 아이브의 I am 듣고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데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this 아름다운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ow 어제랑 또 다른 짜릿한 나 두려운 모든 게 설레게 I'm the sky high oh my god 사소한 건 다 아득해져 wow Look at me now I'm on fire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this 아름다운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1, 2, 3, 1, 2, 3, 1, 2, 3, fire I hope you be so my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this 아름다운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아이브의 I am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너 내일은 자취왕에서는 화장실 청소를 비롯한 청소 꿀팁들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얘기는 아마 규리 씨보다 저랑 이제 지훈님이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화장실 청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거랑 네. 잘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야.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근데- 지훈님부터 하실래요? 근데 저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어떤 부분이 재밌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가? 사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건희 씨가 너는 아직 진짜를 겪어보지 못해서 재밌어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였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가 저는 그 타일 틈 사이가 다시 하얗게 변하는 거나
그러니까 다시 하얀색으로 만드는 과정이 재밌어요. 곰팡이 때를 빼는 그 과정이 재밌다는 거죠. 약품과 브러쉬를 사용해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직 너가 진짜를 못 겪어봐서 그렇다라고 했다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건희 씨가 진짜 최악의 화장실들을 겪어보면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한테 네. 하셨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화학약품을 쓰면 원래 잘 지워지긴 하지만 네. 그걸 이겨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갑자기 비위가 상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맞닥뜨리게 되면은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쟤는 어떻게 하자고 이제 막 방법을 강구하다가 전 화장실 청소에 2시간 반 넘게 써본 적도 있어요. 진짜. 근데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그 비위가 상하는 파트는 별로 즐기지 않고 약간 그냥 수채꾼형. 네, 그냥 타일 청소랑 그냥 막 세면대를 다시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것. 그럼 약간 그쪽은 변기통이라던가 그쪽은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쪽이나 수채구멍은 싫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 청소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이제 수채구멍 청소이기 때문에. 그럼요.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세면대에 요즘은 그 쇠파이프로 연결이 안 돼 있고 물 빠지는 그게 그렇죠. 드르륵 하는 PVC 파이프로 연결돼 있죠. 그게 있어요. 네. 약간 아코디언처럼 돼 있는 그걸 U자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만들어진 세면대는 다 그걸로 나와서 그거는 그 분리가 굉장히 쉬워요. 분리가 굉장히 쉬워서 그것까지 분리를. 네, 그 위에를 그냥 이렇게 돌리면 같이 빠지거든요. 그게.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진짜 그 가끔 세면대 물 안 내려갈 때 있잖아요. 있죠. 안에 그게 뭐가 걸려서. 그러면 그걸 아예 나사를 그걸 다 뽑아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그 안에 그 뭉텅이를 딱 꺼냈을 때 그 쾌감. 근데 진짜 건희 씨 같은 룸메를 제가 왜 놓쳤는지. 그럼요. 근데 이게 그 빼냈을 때 그 느낌이 진짜 복합적인 거 아시죠? 근데 저는 그냥 즐겨요. 전 싫어요. 그 살짝 그 비위 약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거북한 느낌도 좀 있고요. 역하다라고 하나요, 그걸? 그다음에 근데 또 그 느낌도 알아요. 그 약간 뽑았을 때 그 느낌 알죠. 네. 저는 그 머리카락 분야에서 특히 더 비위가 약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장발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힘들죠. 저는 심지어 단발인데도. 근데 저는 항상 그 머리카락을 항상 저만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울 때 전 머리카락 치울 때도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낀 다음에 눈에 살짝 흐린 눈을 한 다음에 그거 이렇게 쓴 다음에 약간 참으면서 버리는 정도란 말이지. 진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버리시는 타입. 아니요, 그 머리카락 분야가 좀 힘들어요.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 근데 당연히 힘들 수 있죠. 그렇죠. 네. 솔직히 보기 좋은 비주얼은 아니에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코너 내일은 자취왕에서는 이렇게 저를 위한 비위 약한 저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청소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근데 화장실 청소는 비위가 약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무조건 어느 정도는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쾌감을 확실히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비위상함을, 그러니까 그 비위상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쾌감을 느끼면 그게 약간 상쇄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훈님이 준비한 청소 꿀팁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욕실 청소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근히 좀 간단해요. 저희가 뭐 욕실 청소 깨끗하려면 요즘에 뭐 제품들도 많고 또 이제 곰팡이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좀 날이 습해져서 안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은근히 욕실 청소 깔끔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호텔에서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또 대학 동기들 중에 또 호텔 관련 일을 하는 친구도 있어서 전문가의 그렇죠. 네. 그 친구한테 들었던 관리법이에요. 집에 이제 자취하시다 보면 은근히 좀 남는 어떤 세안도구라고 하나요, 그걸? 세안도구요? 세안도구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린스 같은 거. 근데 린스도 이게 통째로 그 청소한다고 새로 사지 마시고 왜 저희가 펌프로 쓰는 것들 쓰다 보면 마지막에 밑에 진짜 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만 극세사 가루 극세사 걸레 같은 거 좀 묻혀서 미리 이제 좀 닦아서 왁스칠을 좀 한다는 느낌으로 먼저 좀 펴발라 놓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또 물 뿌려주면 먼지도 안 꼬이고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그 청소가 어떻게 저희가 숙박업소가 진짜 청결한 곳은 정말 청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항상 궁금했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있어요. 그 머리카락 뭉친 걸 빼내는 것보다 그 린스의 그 미끌미끌한 그 느낌이 그 느낌이 더 싫어서 저는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저는 제 청소에는 딱 2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그냥 아무나 괜찮아요. 그냥 내가 쓰던 폼 클렌징이어도 괜찮고 뭐 샴푸여도 괜찮고 그냥 거품이 나는 거. 그냥 거품이 나는 어떤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그런 거 하나랑 수세미. 근데 그치. 그 뜨개춤 셈이 알죠? 그 약간 푸실푸실한 스펄로 거. 퐁신한 거. 그 스펀지형 말고 뭔지 알죠? 뜨개로 뜬 거. 그거를 거기다 묻혀가지고 거품을 내잖아요. 네. 그걸로 그냥 그 세면대를 그냥 진짜 아무런 힘 들이지 막 빡빡 닦지 말고 절대 빡빡 닦으면 안 돼요. 그냥 슥싹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진짜 그러고 그냥 물 한번 싹 뿌려주면은 세면대는 그냥 끝나요. 그치. 그러니까 세면대 가지고 칫솔을 가져와서 뭐 어디 군데군데 딱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수세미 한 개면 진짜. 그리고 그걸로 이제 변기통 안쪽은 닦지 말고 커버 말씀하시는 거죠? 커버랑 그 뒤에 그 물 넣는 탱크 쪽 거기 위에만 이렇게 또 닦고. 그치. 네.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치우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고. 맞아요. 그리고 그냥 갑자기 샤워하다가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싶으면 그냥 내가 뭐 샴푸 감던 거 머리 거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그냥 냅다 하면 돼요. 오. 진짜로.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변기통 옆에 그걸 달아놨어요. 그 실리콘으로 붙이는 좋다. 고리 같은 거. 고리를 붙여놓고 거기다 수세미 하나랑 네. 그거랑 그 천원샵에서 파는 그 변기 청소용 아예 그 흰색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끝에 달린 스펀지에 이미 약간 세제가 묻혀져 있는 게 있거든요. 저 그거 잘 써요. 그게 바로 버리는 거. 그게 진짜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심지어 여러분 안 버려도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몇 번은 재사용이 가능한 스펀지라서 그걸 안을 닦고 네. 저는 그래도 어쨌든 변기 물에 한번 담갔다 나오네잖아요. 네. 찝찝하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로 그냥 샤워기로 뜨뜻한 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줘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걸 막 빠는 건 아닌데 한번 물을 그냥, 흘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러고 다시 걸어놔요. 거기 옆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그 고리에다가. 그 고리는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 고리가 진짜 꿀팁이에요. 그래서 그 고리에 그거 변기 청소용 스펀지 하나랑 그 수세미 하나 해놓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 그 스펀지는 만약에 그 세제가 좀 떨어지면은 그냥 주방 세제 같은 거 위에다 이렇게 뿌려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화장실 청소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표정부터 지금 아주 어디 가셨어요 지금 잠깐. 저는 그냥 그 화장실 청소를 빙자한 타일을 닦아서 하얗게 만들고 나서 그럼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 상태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즐긴다. 맞아요. 인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기분 좋아요. 상쾌하죠. 화장실 청소 끝나고 나서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샤워하면 그 느낌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화장실을 진짜 제대로 청소하고 싶다면 저희 가장 유명한 제품 있잖아요. 락스? 네. 그 표백제. 그렇죠. 그거를 사가지고 진짜 그거 하나로 온 청소를 다 사실 끝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괜찮다. 여러분 위험한 게 뭐냐면 문을 열어놓고 해야지. 문을 절대 열어놔야 되고 뜨거운 물 사용하면 열어놔야 절대 안 돼요. 이게 그 제품 관련 그 이제 설명서 같은 걸 잘 읽으면 원래 써져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제 신체로 직접 체험해서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그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엄청 옛날에 그때 저는 약간 그런 거 알아요? 그 뜨거운 물로 청소했을 때 정말 모든 게 싹 씻겨 내려간다는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살균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절대 그 정도 온도로는 안 되겠지만 그냥 뭐랄까 기분상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또 약간 통념적으로 뜨거운 물을 해야 좀 잘 불릴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 표백제 칠을 다 해놓고 거기서 뜨거운 물을 틀어서 샤워기로 한번 싹 닦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화장실이 창문이 좀 작았거든요. 아. 그래서 갑자기 그걸 다 하고 나왔는데 머리가 막 뭐라 해야 되죠? 머리가 핑핑 도는 수준이 아니라 현기증이 막 약간 그 머리가 핑핑 도는 게 아니라 누가 머리를 이렇게 막 되게 우그러뜨린 느낌? 막 자꾸
막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 너무 열심히 했나? 역시 나야 이러고 있었는데 체력을 너무 소모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뜨거운 물이랑 만나면 뭐가 되게 안 좋은 화학 성분이 뭐 기체가 발생한다 그랬나? 뭐 네. 이런다고 절대 쓰지 말라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뜨뜻한 물로는 원래 화장실 청소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일단 곰팡이가 많이 피는 환경이 보통 이제 저희가 화장실을 사용하면 보통 태양광이 들어오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어둡고 근데 거기다 습하기까지 하면 곰팡이들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좀 찬물을 사용해서 습도를 올리지 말아라라는 것도 좀 이제 나름 팁이라면 또 팁일 수 있겠죠. 오 정말 팁이네요. 약간 네. 사우나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또 비슷한 곳 사니까 또 생각나는 게 또 전자레인지가 또 생각이 나는데. 오, 네. 전자레인지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내부를 생각하니까 화장실이 좀 비슷하네요. 그 전자레인지 곰팡이 피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히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내부를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진짜 깜짝 놀란 게 전자레인지 안쪽을 청소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저밖에 없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진짜요? 네, 규리 씨는 그래도 하나 보네요. 왜냐면 그거 팔잖아요. 어떤 거요? 그 1,000원 주면은 많은 거 파는 1,000원 그 샵? 공간에서 네. 제가 재밌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구경을 하면은 전 아이템 새로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청소도 장비빨로 좀 해가지고 그 전자레인지 요즘에는 돌리면 그렇죠. 그게 안에를 약간 습도가 있게 해가지고 좀 불릴 수 있게 해서 그 천이 나와요. 돌리면 물티슈처럼. 그럼 그걸로 안에를 싹 닦으면 싹 닦이거든요. 약간 세제가 묻어있는 천을 렌즈 그쵸. 한 1분 30초 돌리나 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아이템을 종종 이용해가지고 좀 부모님께 생색을 좀 내는 편이라서. 괜찮다. 그쵸? 근데 이게 그런 게 파는지 네.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매번 또 1,000원샵 가서 또 사고 이런 것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면 한 5-6개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영구적으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약간 나 같은 구두쇠 타입?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좀 수전도 타입이라서. 그래요? 네. 두 분이서 아주 신나셨네요. 네. 네, 좀 가급적이면 좀 절약을 하고 싶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1,000원샵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밥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밥그릇에다가 맞아. 네, 물을 좀 담아서 베이킹 소다를 타서 이제 그걸 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분 30초 돌리면 증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 증기를 저희가 행주 쓰는 거 있잖아요. 부직포 행주든 뭐든 이제 그걸 사용해서 내부에 있는 그 물기만 좀 닦아내도 어느 정도 세척이 다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베이킹 소다가 진짜 유명하네요. 정말 만능입니다. 저도 딱 화장실 청소할 때 그 막 세제랑 베이킹 소다랑 뭐를 섞으면 막 만능 세제가 된다고 해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구연산 계통 섞으면 좀 그렇게 맞아요. 되죠. 네. 저는 참고 많이 했던 게 그 유튜브 채널에 청소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막 꿀팁을 올려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심심할 때 보면서 가끔 응용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별개 얘기지만 저는 또 그 자동차 내부 청소 영상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진짜 그분들이 이제 막 또 장비가 장난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를 약간 부업으로 가지고 싶다 정도로. 왜냐면 왠지 사고 싶잖아요, 갑자기. 그거 다 사가지고 그 장비들. M1 모르는 사람들 차 다 치워주고. 또 이제 치워주면서 이제 영상 찍어서 저희가 또 너무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코너 내일은 자취왕에서 청소 꿀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초심자들에게 꿀팁은 가장 중요한 게 청소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항상 날 잡고 치워야지 하면 그 날이 영원히 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보통 그런 날은 이제 시험 기간이라든지 뭔가 중요한 걸 앞두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고 가볍게 청소를 좀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도 좋은 꿀팁 아닌가. 그래서 뭐 하루에 한 2개씩 물건 버리기, 아니면 정리하기, 갔다 와서 뭐 겉옷이라도 걸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좋죠. 건희 씨랑 저랑 같이 살 때 전 좋았던 게 방이 작으니까 청소를 할 때 그 돌돌이 그 뭐라고 하죠? 찍찍이.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그 테이프가 붙어있는 돌아가는 손잡이 있는 그걸로 바닥 청소를 그냥 겸사겸사 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매일매일 하는 어떤 루틴처럼 건희 씨가 밤에 그거를 돌리고 있으면 저도 반대쪽에서 돌아가면서 돌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창하게 저는 오히려 건희 씨가 바닥 청소하자 이랬으면 너무 싫은 숙제나 과업이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수다 떨면서 이렇게 돌리니까 재밌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청소가 어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 청소가 어떤 내가 해내야 하는 과제? 일이다.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이 완전 깨끗해요. 그러면 갑자기 청소기를 아니 그 뭐지? 냉장고를 꺼내가지고 그 뒤에 먼지를 다 닦고. 네. 건희 씨가 결국 진짜 결벽증 룸메였네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저는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치 주지 않습니다. 그치. 그냥 규리 씨가 눈치를 본 것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네. 눈치 안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또 제가 눈치를 안 보는 룸메도 있던가요? 없었죠. 아까 그 현금 치료하셨다는 그분? 그분도 눈치를 줬으니까 현금을 준 거잖아요. 그분은 약간 그분은 눈치를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근데 눈치를 봤으니까 그 눈치를 해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네. 화장실 청소하란 말을 막 처음으로 했어요. 만약에 음. 근데 화장실 청소 좀 해야 될 거 같지 않니? 이러면은 또 알겠대요. 말은 알겠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청소를 해야 돼 이러니까. 그래서 그쵸. 제가 화장실 청소라는 얘기를 한 4번 했는데 그 4번 할 동안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거의 뭐 쉽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청소 알림이. 그랬는데 이제 안 하셔가지고 이것도 3부에서 얘기할 거긴 한데. 네. 네. 참 이게 어떻게 인생이 좀 평행선 같아요. 비슷한 사건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오, 네. 네. 그럼 또 저희 그 얘기 또 3부에서 네. 들어봐야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3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적의 빨래입니다.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금세 또 앙금이 가라앉듯 다시금 선명해져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뒤집혀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워내도록 난 이를 안 다물고 버텨야 했죠. 하지만 여태 내 가슴 속에 후회 너야. 그게 참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이적의 빨래였습니다. 네, 저희 대망의 3부.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에서는 청소와 관련된 우리의 사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 아마도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먼저 아껴두셨던 우리 지훈님의 청소 때문에 룸메이트가 집을 나가셨다고요. 가출. 그렇죠. 그 사건은 대체 뭔가요? 이게 저는 이제 좀 다른 분들 자취랑은 좀 느낌이 달랐던 게 저는 이제 기숙사에 살았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방을 점검하는 이벤트가 하나씩 있었어요. 아, 기숙사는 방을 점검을 해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네. 점검을 한다고 해서 와서 뭐 치워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방을 이제 어떻게 쓰고 있나 이런 점수를 좀 매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벌점이 있어요. 실제로 또 방 청소를 잘 안 해놓고 하면은 오, 네. 네, 벌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을 넘어가면 갱신이 안 되게끔. 이거는 제가 기숙사를 안 살아봐서 그런데 네. 권희 씨가 살았던 곳도 그랬나요? 네, 당연히 그랬습니다. 아, 모든 기숙사가 다 그런 체계가 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용시설이다 보니까 네. 이게 막 함부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뭐라고 할까 이벤트는 아니고 행사를 좀 정기적으로 갖는 것 같아요. 기간에 따라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방을 얻어서 살기는 조금 그렇던 입장이어서 계속 갱신을 하려면 어쨌건 저는 좀 관리를 해야 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청소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마다 청소를 좋아하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이제 맞아요. 방 청소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누군가 또 화장실 청소를 선호할 수도 있는데 물어봤어요. 어디 청소가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룸메이트는 방 청소를 하겠다. 이제 그 친구도 좀 비위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전담하기로 해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청소를 했고 왜 이렇게 와. 자주 하셨어요? 물때 끼는 걸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이거 봐요. 둘 다 결벽증 룸메고 그 사이에 나 혼자 이렇게 있었다니까. 아니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좀 심하셨어. 근데 이제 그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엄청 뭐 삐까번쩍하게 광을 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물때 같은 거라든가 이제 화장실 거울 닦기 이런 것들은 자주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정말 이제 약품 써가지고 바닥을 솔질을 한다든가 하는 청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 아니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고요? 네. 내가 보기엔 저랑 다른 레벨이신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 더 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뭔가요? 그 저희가 화장실이 그 기숙사 화장실이 저희는 이제 방 안에 딸려 있는 개인실에 샤워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샤워를 그 샤워실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이게 아시죠? 시간 지나면 좀 붉은색 끼가 올라오는. 그 그냥 핑크색이라고 해요. 주황색 핑크색. 네, 좀 그런 느낌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올라오는 주기가 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주 올라왔지? 저도 잘 나는 모르겠어요. 그 변기 우리 집 화장실에서 그런 붉은기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네.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최소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내가 저걸 매일 봐야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끔찍하다. 네. 내가 본 것 같아. 약간 그 술집 화장실 좀 지저분하면.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술집 화장실은 이게 손님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오바이트를 하셔가지고 산이 있어서 오히려 덜 없는데 갑자기 욕하네요. 오히려 약간 가정집이나 오늘 그쵸. 방송 저한테 좀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네. 사는 집 그런 집은 그쵸. 꽤나 있어요. 맞아요. 저도 한때 너무 바빠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조금 소홀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음. 기미가 살짝 보이길래 그렇죠. 충격이다. 너무 놀라서 바로 청소해버렸어요. 야무지시군요. 그렇죠. 그런 전적이 그런 있다 계기가 보니까.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청소를 해서 한 달에 이제 우수 방도 좀 뽑더라고요. 청소하고 괜찮으면 귀엽다. 가점을 좀 줘요. 저는 그게 너무 이제 급했던 거죠. 탐이 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룸메한테 이제 저걸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알겠다고 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가점이 왜 필요하셨어요? 그게 이제 갱신할 때 그 좀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 좀 올려줍니다. 그러면 급했겠다 진짜. 그쵸. 진짜 괜찮다. 근데 저는 이제 갱신을 너무 하고 싶은 입장이었고 근데 그 음. 친구는 이제 좀 살짝 급하지가 않은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룸메이트가 방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청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한 달 동안 저도 4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방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정말 기겁하셨던 그런 광경들. 네. 이제 뭔가가 자꾸 이제 뭉쳐서 굴러다니기 시작하고. 네.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 청소 안 한 방바닥은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뭔가가 약간 좀 달라붙는 그거. 약간 치옵하고 네. 발에 살짝 뭐가 그렇죠. 있어. 그 이제 어떤 그 장기하 씨 노래에서도 그런 가사 나오잖아요.
그 장판에 발바닥이 쩍 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는. 네. 그래서 힘들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좀 기미가 보이길래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분담이 되어 있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 급하면 저보고 이제 네가 하면 되지 않냐. 이 뻔뻔함. 어머 이런 악랄한. 이거는 아주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격해져서 이제 격해질만 언쟁이 하네요. 오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못 살겠다 하는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결국은 방을 빼게 된. 그리고 방을 뺐는데 또 새로운 룸메가 왔나요? 그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혼자 썼죠. 어머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 정도면 한번 싸웠어야 됐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청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인성의 영역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 만약에 봐봐요. 지훈님이 뭐 방바닥이 끈적하고 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했을 때 미안 안 하더라도 미안한 투로 얘기를 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엔 맞아. 그런 고성이 오가는 싸움은 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쵸.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오, 저라면 진짜 거기서 진짜 어떻게 하셨을 거죠?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막 저도 경노해서 막 분노를 해버려서 이제 막 어떻게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금수마트 못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규리 씨 오늘 좀 힘드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저희가 너무 이제 그런 묘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지금 규리 씨 눈이 반쯤 감겼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현실을 지금 본 것 같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느낌이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청소를 남에게 위임하는 데 익숙해졌다 보니까 괜히 또 청소 업종이 또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 또 아니기도 하죠. 맞아요. 저는 그런 게 진짜 곤혹스러웠어요. 막 전 서비스직을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청소를 할 때마다 진짜 너덜머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청소라는 건 네.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건 또 그래요. 그냥 무조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견뎌내는 수밖에. 비가 약하다면. 근데 저는 또 빨래는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문제가 제가 싫어하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저희 집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래가 일반적인 보통의 가정에 비해서 빨래의 양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 세탁기가 굉장히 큰데 제 어깨쯤까지 오는 크기거든요. 엄청 큰 거죠. 엄청 커요. 그 사람 두 명도 가슴께? 제가 팔을 넣었을 때 바닥이 잘 안 닿는 정도? 까치발 들어야 들어간 정도. 그러니까 엄청 큰 몇 리터인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진짜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흰색과 검은색을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한 2-3일 주기로 빨아도 항상 그렇게 넘치니까 그냥 기가 빨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렇죠. 3인 가족이 생활하는 곳에서 또 세탁기 돌리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게 쌓이잖아요, 양이. 맞아요. 진짜. 그리고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규리 씨가 빨래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규리 씨만 하는 빨래가 해가지고 아니니까요. 네. 그 나머지는 그냥 훌훌훌 벗고 맞아요. 예 규리야 빨래 좀 해라 이러면은 규리가 아우 씨 알겠어 이거 하는 거잖아요. 답답한 내가 들게요. 이렇게. 맞아. 그게 좀 열받았어요. 저는 사실 그 딱 인성 문제긴 한 게 또 너무 제 누워서 침 뱉긴가 싶긴 하지만 저희 집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 저희 가족들도 반론을 하겠죠.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을 다 썼어요. 만약에 수건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거를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저 같으면 그냥 쌓여 있는 빨래를 다시 넣고 하겠죠. 근데 저희 집 사람들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말 최소한의 수건만 돌려요. 한 서너 장 자기가 쓸 거. 이러거나 두 번째는 집에 어딘가에 맥시멀리스트니까 받았던 수건이 있잖아요. 그 새 수건에 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항상 매사에 이런 식이니까 전 설거지도 제가 담당하거든요. 예전에 요즘엔 담당 안 해요. 요즘에는 이제 일임했는데 예전에 제가 담당할 때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저희 집에 가위가 한 4-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위가 다 쓸 일도 없고 가위를 다 썼으면 또 다시 칼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걸 설거지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딱 그거죠. 내 일 아닌데 내가 왜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 딱 그 지훈님의 룸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딱 나네요. 보통 이제 집안일 할 때 저희가 화가 나는 순간들이 좀 안에서라기보다는 그 안 하고 나서 사람들의 그 태도, 뻔뻔함? 그쵸.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막상 그 일 업무 자체로 보면 저는 비위가 너무 사온 것만 아니면 괜찮아 하거든요. 그 실제로 건희 씨랑 같이 살 때 빨래하고 널고 개고 이런 거 좀 재밌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또
어쨌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빨래 개고 또 빨래 맞아요. 널고 또 개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잖아요. 또. 맞아요. 그건 괜찮거든요, 되게. 또 지훈님이 또 빨래 개는 거에 대해서 아껴둔 이야기가 있으시지 않았나요? 오늘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좀 수납 공간 얘기가 아까 나와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저도 방 문제 때문에 수납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걸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개는 방법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야무지게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니트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이제 티셔츠 이렇게 저희가 입는 면 티셔츠, 와이셔츠 이런 것도 다 넣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오. 저는 근데 그런 거 잘 지키시나요, 건희님은?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완벽히 그냥 이게 그 티셔츠를 그 앞면 프린팅이 잘 보이게 목이랑 같이 이렇게 접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는 안 그래요. 왜? 왜냐면은 저는 옷가지가 굉장히 적어서 이미 얘를 2천을 보는 순간 뭔지 알아요. 그 생각해보면 건희 씨는 프린팅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요, 저 꽤 있어요. 왜 이러세요? 아니, 프린팅이 없는데 프린팅 왜 보이게 해? 지금 저의 옷장을 무시하시는 저거 다 건가요? 알아요. 아니, 뭘 다 알아요. 프린팅 한 2장 있잖아요. 레터링 있는 거 규리 씨 하나랑. 아무것도 몰라요. 나랑 같이 산 거 하나랑. 프린팅이 없이 다 회색깔인데 굳이 그렇게 프린팅 보일 필요가 없긴 하겠죠. 아유, 네, 알겠습니다. 저 그냥 얘기 그만할까요?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반절을 딱 접어서 바로 세로로 반절을 접어서 팔을 집어넣고 그 상태로 2등분 딱딱해서 그냥 넣고 끝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이랑 프린팅이 다 앞면이 보이게 접었을 때보다 차지하는 공간이 훨씬 적고 그렇죠.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접고 와이셔츠 같은 거는 몇 장 안 써가지고 그냥 아예 다 옷걸이행. 옷걸이죠, 그렇죠. 네. 저는 여기서 참 말을 하기가 힘든 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저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예전에 순수하고 순진무구했을 시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청소하다가 좀 타락한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타락 마스터. 근데 정신을 차리니까 이미 저희 집에 옷을 좋아하시는 분께서 그 위에 나의 모든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규칙을 다 망가뜨리셨고 그렇죠. 저희 나름의 규칙이 있었거든요. 뭐 어떤 칸에는 면 티셔츠를 넣고 어떤 칸에는 니트를 놔야지 이런 정신 차리면 거기 막 청바지 다 들어가 있고 아 어머니 새로운 바지를 사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러지만 한편으론 이거 어디부터 어떻게 세야 되나 손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리하는 속도보다 사는 속도가 더 빠른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진짜 이러면 정리 진짜 안 되거든요. 맞아요. 통제를 잃는 거야 그냥 아예 진짜. 근데 뭐 그랬죠. 저 아는 얘기 생각났어요. 뭐죠? 그 화장실 얘기. 네. 맞아. 아까 한 달에 4번인가 얘기했다고. 한 달에 4번이 아니라 4번 정도 얘기를 하니까 한 달이 훌쩍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지훈 씨는 한 달 안에 4번을 얘기한 거지만 그렇죠. 저는 한 번 얘기하고 일주일 뒤에 한 번 얘기하고 또 일주일 뒤에 한 번 얘기하고 또 2주 뒤에 한 번 이런 식이라서 이미 한 달을 한참 넘었을 때였거든요. 그걸 근데 이제 카운팅이 또 돼 있는데. 대충 약간 주기가 그랬어요. 네. 주기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되게 좀 애기 같고 좀 귀여운 말투예요. 그리고 그쵸. 행동도 살짝 좀 그래요. 아투가 좀 있는 친구군요. 조금 그냥 좀 애기 같아요.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화장실 청소를 시켰더니 처음엔 알겠대요. 그러고 일주일 전에 안 해놓은 거예요. 안 해놔가지고. 근데 그 화장실이 또 그 방에 또 개인 화장실이 있었어요. 같이 살던 집에 걔만 쓰는. 그래서 갔는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규리 씨 너무 죄송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핑크색이었어요. 그때까지는 핑크색이었어. 분명히. 이제 거길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끔찍해지는데요. 네, 그 옅은 핑크색이었는데 일주일에 또 가서 안 해놨길래 우리 화장실 청소 좀 하자 했는데 그때는 이게 핑크색을 넘어서 주황색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두꺼운 주황색.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하고 한 3일 정도 지나서 화장실 청소 해야지 언제 할 거야 하니까 진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하루 이틀 뒤에 꼭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2주 동안 제가 까먹고 있다가 마지막에 화장실 청소는 했니? 하고 딱 봤는데 일단 안 했대요. 고개를 이렇게 도리도리 젓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그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약간 진짜 새로운 세계가 그쵸, 저를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채롭게 비위가 상하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핑크색 다음에 초록색과 파란색까지 등장을 해버려서 너무 끔찍한데요 지금? 네. 아니 무슨 그래서 약간 와
이거는 정말 재물 손괴죄를 적용을 해서 제 집이었으니까. 그렇죠. 이거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진짜.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왜냐하면 아마 전준 씨는 알 거예요. 그 타일 사이에 곰팡이가 일정 수준으로 끼기 시작하면은 안 지워져요. 그렇죠. 그 안까지 스며서. 네. 근데 그 이미 진행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화가 난 건 아닌데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그 친구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래 얘기했는데 안 했지? 이렇게. 내 말이 그냥 헛소리로 들리나? 아이고. 하고 했는데 그래서 빨리 지금 당장 청소해. 너 지금 청소 시작할 때까지 나 여기서 서서 안 훔칠 거야. 하니까 그 고무장갑이랑 이렇게 뭘 들고 들어갔어요. 애가 또 불쌍한 표정으로. 귀여워. 그리고 들어가고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근데 문을 닫고 제가 그 문 앞에 팔짱 이렇게 끼고 서 있었어요. 근데 한 3분 있다가 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애가 나와가지고 고니야 난 못하겠어. 안 하던 사람한테 진짜 가혹하긴 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애가 비위가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애가 진짜 겁에 질렸군요. 근데 그 3분 동안 거기 서 있었던 거야. 어떻게 해보겠다고. 근데 딱히 한 건 없었어요. 하여튼 근데 뭐 어쨌건 태도가 일단. 근데 갑자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얘가 또 뭔 죄가 있다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싹 해줬어요. 아유 내놔 이러고. 감동이다. 그리고 막 벅벅벅 빡빡빡 다 했는데 제가 나오니까 미안했나 봐요. 갑자기 언니야 너무 미안해서 돈 좀 보냈어 이러는 거예요. 귀여워. 그러고 딱 핸드폰을 봤는데 거기에 입금 5만 원 이렇게 돼 있길래 달콤한데? 바로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에서 이제 청소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의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리 그리고 안건이 게스트로는 전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